이슈 인사이드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이동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이혜진 기자 세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 6월의 첫 거래일에 오늘의 이슈 보겠습니다. 6월 증시 전망, 서머랠리의 시작, 박스권 돌파 가능. 요즘 장의 전략이 지수보다는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서머랠리가 온다면 좀 더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월 증시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6월 증시 서머랠리의 시작인지 증권가의 시각 어떤지 짚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6월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썸머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보시면 코스피가 추가 상승 그리고 6월 달에 박스권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서 2050선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자, 보시면 상승 동력은 역시 정책 효과와 그리고 유동성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6월에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화정책 효과,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이 같은 기대감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그러면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자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 있는 그 기저에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신뢰감도 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미국 경제 고용 회복세에 힘입어서 선순환 구조로 진입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됐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2050선 위에서의 추세 상승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이 6월에도 계속해서 좀 지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도래하면서 외국인 수급은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펀드 환매 압력이 여전한 증시의 부담이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네요. 이동근 전문가님, 6월 증시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증시가 그런 월간 기준이나 계절적인 변화에도 좀 흐름을 타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땠는지, 올해 특히 서머랠리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주세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과거 10년간 정도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월봉이 되겠고요. 10년간 6월 증시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고 월간 기준에서 보면은 한 6번은 상승했고 4번 정도는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요. 지금 그림으로 정리를 해서 봤는데 재미있는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등락률만 상승 하락만 이렇게 본다라면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본다라면은요. 2004년부터 해서 2007년, 2008년까지는 저점을 찍고 쭉 추세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초반까지는 리만 사태로 해서 빠졌던 구간입니다. 추세 상승이 나왔던 2004년도부터 해서 본다라면은 2004년도에 2.25% 정도 하락을 했고 2005년도에 올랐습니다. 한 해 오르면은 한 해 빠지고 2006년도 빠지고 2007년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말하고 2008년도 초반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08년도는 9.51% 정도 빠졌는데 2009년부터 해서 또다시 이제 저점을 딛고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상승 흐름이 탔을 때 흐름을 보면은 빠지고 2010년도 올라오고 2011년도 빠졌고 2012년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작년도에 또 그리스 사태로 해서 6.8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 사이클대로 본다라면 올해는 올라오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짝수년에 서머랠리가 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6월 이후 장세 특징을 본다라면은요. 그러니까 6월 달만 가지고 본다라면 아까 이제 4번은 제가 올라왔고 6번은 빠졌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6월 이후가 문제입니다. 6월 이후 장세를 본다라면은 2008년도 리만 사태로 해서 하락이 강화되었던 시점 빼고는 전부 다 6월 달이 저점권이었습니다. 예,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었고요. 뭐 시장 특징에서도 뭐 상승 장세, 하락 장세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봤는데 대체적으로 6월 달이 저점이었고 7월 달까지 흐름이 좋았다. 그러니까 썸머랠리에 대한 내용은
과거 10년간 봤을 때 2008년도 빼고는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6월이 짝수해의 6월이 대체로 올랐고 지난 10년 동안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6월 이후에 상승 장세를 보였다는 것, 서머랠리가 있었다는 부분들 나왔는데요. 자,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지금 증권가에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대목이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인데 네, 예.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유럽 중앙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제 5월 8일 날 ECB 이후에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서 힌트가 나왔고요. 유로 달러의 흐름은 1.40 수준에서 이제 1.35까지 한 2% 넘게 좀 밀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흐름만 보면 6월 5일 날 ECB에서 뭐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5월 8일 이후에 외국인 매수는 일단 외국인이 샀던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일부 종목군에만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매수는 또 뭐 이건희 회장 입원 관련해서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ECB에서의 뭐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 매수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린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유럽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셈인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의미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유동성보다는 그 경기 쪽을 더 보는 시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유럽이 금리를 내리든지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아주 탄력적으로 강하게 들어올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월 5일 예정돼 있는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의 외국인의 흐름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6월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펀드 환매를 본다면은요. 2000선 위로 5월 증시 올라왔을 때 여지없이 펀드 환매 매물이 나왔습니다. 투신권의 매물이 오늘까지 1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도 폭이 좀 줄었거든요. 매물이 많이 소화됐기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펀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펀드 환매 기준점을 이제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14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환매 기준점을 본다라면은 2009년도에 1600에서 1700포인트, 2010년도에 1700포인트. 그러니까 유입됐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 1900에서 2000, 2013년도에 2000포인트 뭐 요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기준점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펀드를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11년도 이후부터 해서 계속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조금 더 빠지면 50포인트니까 거의 이제 매물 수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자금 동향을 한번 본다라면은요. 최근래 들어서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쪽에서 지난 5월 28일 기준에서 저점을 조금 확인을 하고 지금 81조 원대 정도로 해서 주식형 수익증권 쪽에서 그동안 계속 돈이 빠져나가다가 조금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형 수익증권 쪽에서도 57조 원 수준 정도인데요. 약간 이제 그쪽에서도 계속 유입되던 자금들이 좀 둔화되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펀드에 대한 뭐 참 부담감은 계속해서 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네. 물량 출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전과 달리 상당히 이제 매도세는 좀 약화가 됐다. 뭐 사모펀드 쪽에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투신 쪽에서는 585억 원어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는 다소 매물이 늘어나 있는 상황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증권가로 가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6월 코스피 예상 밴드 어떻게 나오나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6월에도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상 코스피 밴드로는 1960선에서 2080선까지 평균적으로 좀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특히 보시면 최하단은 IM투자증권에서 제시한 건데 1890포인트까지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최상단은 2100선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달 평균치와 한번 대비를 해보자면 지난달에는 최하단을 1850선까지 잡았습니다.
잡은 증권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좀 감안을 하자면 하단은 좀 더 견고해진 편이고요. 그리고 상단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입니다. 자, 보시면 6월 초까지 추가 상승 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강한 상승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보시면 민감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조언이 좀 더 우세한 편입니다. 자, 또 보시면요. KTB투자증권 역시 민감주에 대한 관심 요구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 가장 좀 보수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죠. IM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890선까지 코스피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방어적인 업종들, 내구 소비재와 의류 업종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코스피 예상 밴드, 증권가의 시각들, 이 평균치를 모아서 보시면서 매달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점검해 가시면서 좀 투자에 적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월에는 이번에는 1960에서 2080포인트네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6.4 지방선거가 있고요. 또 6월 13일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또 증시에 영향력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밖에 6월 증시 변수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앞에도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유럽 통화정책회의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6.4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뭐 적극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못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선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좀 공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뭐 선거에서 여당이 지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히려 그거는 아닐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그동안 드라기 총재가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정도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뭐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저는 또 단기 조정에 좀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일 날 E3 게임쇼가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종목별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일 날 스몰옵션 만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스몰옵션 만기에서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 자체가 현재는 상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기관의 매도세에 의해서 좀 밀리더라도 뭐 그때 가면 다시 지수가 좀 제자리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드컵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의 정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침체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약간 이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시장의 관심을 좀 월드컵 쪽으로 돌리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17일 날 FOMCA가 예정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6월 5일 날 이제 고용지수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미국의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도 아래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지수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아마 FOMC까지 추가적인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뭐 인상 여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미국 시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것도 변수군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뭐 좀 아래쪽으로 크게 변동성이 일어날 만한 외부 변수는 예상이 안 되는 구간인 거네요. 예, 일단 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6월 증시가 박스권 상향 돌파가 가능할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코스피 예상 밴드와 그 근거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당분간은 좀 박스가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랑 현대차의 이익 모멘텀이 확연하게 이제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주나 내수주가 이제 치고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내수주는 시총이 뭐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수를 뭐 끌어올리고 박스를 뚫고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초순에 만약에 이제 내일도 또 나옵니다만 중국의 지표라든지 또 유로존의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2050이나 60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거기서 뭐 어떤 오버슈팅 이런 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매도로 혹시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면 일단 매도로
가는 게 맞고요. 박스를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예상 밴드는 기술적으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중심 라인은 다들 보고 계신 것처럼 3년짜리 박스권 중심선 1950선 잡아봤고요. 상하단은 대부분이 다 보고 있는 1850에서 2050 잡았습니다. 뭐 식상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뭐 이 흐름은 3년짜리 박스 상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은 PBR로 봤을 때 한국거래소가 따로 산정해서 발표하는 그 과거 실적 기준으로 정산했던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는 1.05배 수준의 PBR이 2850선인데 여기에 만약에 깨지게 되면 한 1760 정도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 상단 돌파가 되려면 IT와 자동차의 기업이익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네,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뭐 서머 랠리라고 얘기할 만큼 어떤 의미 있는 박스권 돌파가 나오지 않아도 6월 증시 그 투자하는 분위기는 좀 어떻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박스권 돌파가 돼야 투자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020에서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너 2020에서 뭐 살래 이러면 손이 잘 안 나가죠. 실제로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 2050에서 뭔가를 살려면 적어도 대형주라 그러면 한 100에서 200포인트는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고 사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지금 들어올 만 하겠냐 뭐 이런 관점이고요. 또 거기서 소형주를 붙자니 이미 소형주는 또 많이 올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매매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아마 6월에도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동근 전문가님. 3년 동안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진짜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6월 증시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유동성으로 증권가에서는 봤었거든요. 코스피 예상 밴드 근거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저는 6월 초 흐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6월 초에 만약에 지금부터 빠져가지고 19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은 뭐 거의 올해 증시는 별 재미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MSCI 지수 조정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을 빼버리게 된다라면은 사실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980을 저점으로 보고 2050 정도 6월 달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원화 가치 강세 부분인데 1020원 선에서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빠르게만 매도하고 나갈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뭐 국내 실적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2분기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물옵션 만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기 포지션 자체를 외국인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 초에 단기 조정받고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잡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전차 쪽에서는 환율이 하락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갤럭시 S5가 제대로 이제 역할을 못 해줄 경우에는 사실 좀 암담합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PMI 지표가 50.7로 해서 6월 1일 날 개선돼서 나왔고 HSBC PMI 제조업 예비 수정치가 지난번에 49.7이 나왔으니까 뭐 올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다. 내일 이제 10시 45분경에 발표를 하는데 그게 49.7 이상이나 만약에 그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중국이 완전히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서머랠리 쪽의 중심은 중국권 쪽의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저점을 다지면서 지수를 다져주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체면치를 해주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종의 흐름도 6월 달 들어서 제가 전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중국 섹터 화학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좀 약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만 해도 그랬었죠. 예, 7, 8월 장세에서 소재 산업재 sek터가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아주 랠리를 보였었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혹시 예상하시나요? 뭐 내일 나오는 그가 만약에 HSBC 쪽에서 나오는 게 49.7 이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신호탄이 내일 중국 지표를 통해서 나올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저 앞서서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의 입원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허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이게 뭔가 증시의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나 지수 자체에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또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이동훈 전문가님.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 개선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적에 대한 내용대로 사실 저도 그 기사 내용을 우리 이트마토 기자분께서 쓴 걸 한번 잘 읽어봤습니다. 그 갤럭시 S5 판매에 대해서 아주 심층 분석을 해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실적에 대해서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도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2월달 끌고 가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미약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이 나온다라면 2050 네.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못 해준다라면은 일단 6월달은 2050 정도에서 고점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이 얼마 전에 CLSA 증권에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배당 확대 가능성.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예. 다른 얘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건강에 건강 문제 관련한 이제 이슈들은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빼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게 만약에 그 기존처럼 좀 악화되는 부분으로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경영권 승계를 앞당기는 재료로서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다른 시황을 좀 전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